요리니, 줄이니, 골리니. 어떤 단어에 리니를 결합해 초보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신조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귀여운 표현으로 넘기면 될까요? 당사자인 어린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굿네이버스가 제작한 영상을 보면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화난 거보다는 슬퍼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뭐뭐 리니를 비하하는 의도를 갖고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어린이가 마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숙하고 초보자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정복 한국사회언어학회 회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쓰이면 고정관념이 강화돼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뭐뭐 리니를 결합하는 표현은 어린이에게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어른들은 자연스레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볼 수 있고요. 어린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시작해 누군가를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당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앞서 나온 영상 속 어린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차별적 표현은 혐오와 폭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노키즈존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노키즈존을 표시해놓은 지도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의 노키즈존 방침 때문인데요.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에 관해서는 정보 공유라는 의견과 영업방해라는 의견이,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의 노키즈존 방침에 대해서는 어린이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의견과 영업의 자유이자 업주의 권리라는 의견이 각각 충돌했습니다. 사실 노키즈존에 대한 갑론을박은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쪽은 일부 예의 없는 어린이와 어린이 행위를 묵과하는 일부 어른의 책임이 노키즈존을 만들었다며 영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라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에 의해 발생한 피해로 전체를 제재하는 방식은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노키즈존이라는 단어가 외려 모든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화 히든 피겨스에는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는 흑인 여자 주인공의 달리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1960년대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학교,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의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죠. 이렇듯 특정 대상을 집단으로부터 배제하고 분리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며 노키즈 식당을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배드 페런트존을 내세우는 카페와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은 노배드 페런트존을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여기기도 한다는데요. 여기에 언론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배드 페런트존, 말 그대로 자녀 관리 못하는 나쁜 부모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입장시키는 대신 부모가 자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경고 표지판인 셈인데요.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는 나쁜 부모라며 양육자에게 경고 딱지를 붙이는 동시에 어린이를 넘어 양육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이에서 부모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을 옮긴 것뿐이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노키즈존, 노배드 페런트존은 분명한 차별적 공간입니다. 영업 방침을 정할 업주의 자유, 대가를 지급한 시공간을 방해받지 않을 소비자의 자유, 타인을 싫어할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들에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키즈존이나 노배드 페런트존과 같은 단어는 소란 금지나 뛰는 행위 금지라는 문구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희정 문화비평가는 한겨레 20일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별을 통해 쾌적함을 추구하는 노키즈존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뭔가를 결정할 때가 올 거다. 그때 서로 불편을 감수해가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간편하게 불편을 제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어린이를 내쫓는 사회는 자연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자를 몰아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5월 5일,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22년 선포됐는데요.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해주고 있을까요?